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교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챌린지까지 등장했습니다. 장마 피해로 예배당이 무너져 내려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천 세영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세대별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색 전도지를 제작해 눈길을 끕니다. IT 전문기업인 이포넷이 온라인 예배와 헌금, QR코드 체크인 서비스 등 교회 운영을 돕는 통합 앱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교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교회가 미안합니다란 챌린지까지 등장했는데요. 교회 앞에 동일한 문구를 적어 현수막을 걸거나 SNS에 올림으로써 미안한 마음을 표하는 겁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일부 교회 앞에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부평구 하늘꿈교회 홈페이지에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라고 적힌 포스터가 내걸렸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최근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정부의 지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최근 들어 몇몇 교회와 성도들이 이른바 교회가 미안합니다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해 이웃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정말 부끄럽고요. 생명보다는 제사를 먼저 택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챌린지는 SNS를 통해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교회가 미안합니다 해시태그에 50개가 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고 페이스북과 블로그에서도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이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윤선 디자인 정윤선 대표가 SNS에 사과 문구를 담은 이미지를 무료로 공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사회적인 책임을 분명히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미안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미안하다는 말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교계에서는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당장 모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역대급 폭우로 기록됐던 장마는 지나갔지만 전국 곳곳에서 많은 교회들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세영교회도 그중 하나인데요. 벽과 천장이 심하게 무너져 내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박은결 기자가 피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화천 세영교회. 지붕과 벽을 따라 흘러내린 비로 바닥에는 물이 흥건합니다. 천장은 곳곳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그날의 참상 그대로입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예배당은 벽과 천장이 온통 곰팡이로 덮여 있어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도 바닥엔 물이 흥건하고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천장은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곳은 20명 남짓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친교와 식사를 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지역 교회들의 책을 기부받아 화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도 꾸릴 계획이었지만 장마 기간 쏟아진 비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나서서 복구 작업을 벌이는데 힘쓰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비가 와가지고 손 쓸 수 없고 저희가 치워도 손 쓸 수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었지만 너무 힘들었다. 박창선 목사는 적은 수의 성도들이 복구 작업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긴급히 좀 조처를 해야 되는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화천 지역의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더 힘차게. 박 목사와 성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돼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생애 주기와 사회 이슈 등 10가지의 이색 전도지를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전도지에는 청소년과 청년, 중년, 노인 등 연령별로 전도지를 세분화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문구와 복음의 메시지가 함께 적혔습니다. 위안부와 통일, 독도 등 사회의 현안을 담은 전도지 4종도 제작됐습니다. 통합총회는 누구나 쉽게 전도지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총회 홈페이지 국내 선교부 자료실에 전도지를 공유했습니다. 국내 선교부 총무 문장옥 목사는 전도지 원본 PPT 파일에 개별 교회 로고를 덧붙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교단을 넘어 전국 교회 모두가 전도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교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예배와 헌금, QR코드 체크인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스마트폰 앱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한 IT 기업이 만든 기부 플랫폼 체리인데요. 코로나로 온라인 관련 서비스가 늘면서 교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IT 전문기업 이포넷이 지난해 12월 출시한 스마트폰 앱 체리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부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주로 쓰이는 정보의 해킹과 조작을 막는 기술인데 기부 앱에 쓰인 건 체리가 국내 첫 사례입니다. 체리 앱은 스마트폰으로 기부와 헌금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 통합 기능도 있습니다. 앱 하나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 교육 신청, 헌금, 공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개설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구역 모임을 어떤 그 화상회의 솔루션을 연결해서 줌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공지사항 같은 거 요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앱 안에서 그런 모든 안내가 이렇게 슬라이딩 되면서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QR 체크인 서비스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전자출입 명부를 활용하고 있는데 체리 앱을 사용하면 따로 리더기를 사지 않고 스마트폰만으로 출입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체리를 통해 발급된 고유의 QR코드를 인쇄해 붙여놓고 성도들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통한 온라인 헌금도 가능합니다. 용도에 맞는 헌금 봉투를 선택할 수 있고 감사 제목이나 기도 제목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포넷 이수정 대표는 현재 여러 공익단체들이 체리 앱을 통해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몇몇 대형 교회도 체리의 교회 통합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포넷은 IT 기술로 세상을 섬기는 선교적 기업이라며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체리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언택트 시대 온라인 서비스가 필요한 교회들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가운데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 정상에 오르며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핫백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입니다.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핫백 최신 차트에 1위로 데뷔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가수가 1위에 등극한 것은 처음으로 이전 최고 기록은 7주 연속 2위를 기록했던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55조 8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규모까지 비교해보면 1.6% 증가했습니다. 적자 국채를 90조 원 가까이 발행하고 국가 채무가 900조 원을 넘는 상황이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선택한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 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 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입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7일과 8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14일부터 17일까지는 대정부 질문,
10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이어집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 3% 이상 뒷걸음질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잠정치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뿐 아니라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3.3% 이후 11년 6개월 내에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입니다. 제조업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8.9%로 5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도소매와 숙박, 음식업, 운수업 등의 부진으로 서비스업도 0.9% 축소됐습니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주요 외식 산업이 줄줄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국내 커피 수입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커피 수입량은 9만 35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커피 수입량이 9만 톤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전년 동기 약 8만 5,749톤보다 5.37% 증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커피 수입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소비가 그만큼 뒷받침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전세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고가 매물만 나와 있어 거래가 뜸한 상황입니다. 마포와 용산, 성동구 등 비교적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들도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중저가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 지역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개업소를 찾는 고객이 줄었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집을 보여주기를 꺼려 거래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스라엘 국적 민간 항공기가 사상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 직항 노선을 운행했습니다. 걸프 지역 아랍 국가에 이스라엘 민항기가 뜬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1일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이륙한 엘알 항공기는 3시간여 만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13일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비행은 그 후속 조치입니다. 이날 이 여객기는 수교를 맺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을 처음으로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상원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사례를 듣기 위해 주 프랑스 한국 대사를 초청했습니다. 파리 외교가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 코로나19 조사위원회는 오는 청문회에 최종문 주 프랑스 대사를 불러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전수받습니다. 최 대사는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한 감염자 추적과 대규모 검사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방침입니다. 한편 프랑스 상원은 지난 5월 초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를 모범 사례로 꼽으며 프랑스도 한국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8만 명 넘게 나오면서 1일 기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검사 수 증가, 열악한 의료체계, 거주 환경 등이 바이러스 확산의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의 한 연구소가 600여 개 도시에서 27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26%에서 코로나19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조사로 유추해보면 이미 인도 국민 상당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존이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배송용 드론에 대한 운항 허가를 받았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아마존의 배송용 드론 편대를 운영하도록 승인했다며 이번 승인 조치로 아마존이 고객들에게 소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송할 광범위한 특권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이번 승인 획득을 위해 엄격한 훈련을 거쳤다며 즉각 대규모로 배송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시험 비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제재와 석유산업 쇠퇴 등으로 관련 수입이 줄어든 베네수엘라가 금 광업 육성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걸로 알려진 베네수엘라는 오랜 부실 관리로 석유 생산 능력이 급감한 데다 미국의 제재까지 강화하면서 석유 관련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금 광업 육성에 나서고
현금 확보를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을 이란과 터키 등 동맹국에 팔기도 했습니다. 한편 환경단체 등은 무분별한 금채굴은 아마존 등 보호지역의 환경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2020년도 목사고시 결과 총 응시자 1,355명 중 655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은 48.6%로 전년도에 비해 2.3%포인트 올랐지만 합격자는 11명 줄었습니다. 합격자 중 여성은 229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34.7%를 차지했습니다. 합격자 조회는 현재 총회 홈페이지에서 응시자 개인만 가능합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110차 총회장의 디딤돌교회 박문수 목사와 제1부총회장의 함께하는 교회 김윤환 목사가 각각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 총회 회의실에서 본등록 후보 접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은 총회 규약과 선관위 규정에 의해 공개토론회와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21일 제110차 정기총회에서 선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는 지난달 26일 이단 신천지 대학부장 탈퇴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가 CCC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위장 잠입시킨 교도 45명을 찾아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CC에 따르면 위장 잠입한 신천지 교도는 초기에 발각돼 퇴출당했으며 대부분 지난 2월 신천지 코로나 사태 이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C는 회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단 사이비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을 위해 이주민 찬양대회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됐습니다. 한장총 대표회장 김수훈 목사는 이주민들이 찬양대회를 통해 주님께 위로받고 힘을 얻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장마로 인한 피해 복구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교회가 상당수입니다. 어려울수록 나누고 돕는 섬김의 정신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